골병이 산재가 된다고요?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산재 인정 빈도 및 추세. 네,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목이나 어깨, 허리 이런 이 근골격계 부위에 그 해당 부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기는 것을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도 근골격계 질환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분들한테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이렇게 업무하고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을 특별히 이제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실제로 저희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는 건수는 9천여 건 되고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승인을 받기 때문에 한 6천여 건 정도 이상이 이제 근골격계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산재를 신청하고 또 승인 받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하고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은 이거보다 훨씬 더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병이 언제부터 산재가 되었나요? 1997년 IMF 체제에서 해고자와 노숙인들이 속출하고 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인원 감축으로 인한 노동 강도와 현장 통제는 심해졌고 고용 불안으로 힘들고 지쳐도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노동자들의 몸은 점점 골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팔, 다리, 목, 허리, 어깨 등이 병들어가는 근골격계 질환은 심해지면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이고 후퇴한 노동 조건에서 비롯된 노동 강도 강화가 원인이라는 것을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2002년 대우조선 노동자 76명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을 시작으로 2003년 금속 제조업 노동자들의 연이은 집단 요양 투쟁은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 신청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이자 직업병의 원인이 물리적 요인뿐 아니라 작업량, 노동시간, 작업인원, 직무 스트레스 등 노동 환경적 요인이 밑바탕에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제조업 중심의 단순 반복 작업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 연령대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담지 못하는 11개 노동부 고시 기준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는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제대로 치료받고 현장 복귀하는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예방 과정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어떤 경우에 산재가 되나요?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해당 질병이 있다는 사실이 상병이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상병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해당 신체 부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중량물 같은 것들은 얼마나 많이 취급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업무 관련성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런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 신청을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에 나와서 그분이 일하는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 인정 사례 40대 여성 재가 요양보호사는 가정집을 찾아가 하루 종일 세탁과 청소, 목욕시키는 일을 도와주다 어느 날 손과 팔 부위에 통증을 느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산재 승인이 되었습니다. 27년간 테이블톱을 이용하거나 팔을 들어 밀면서 가공하며 천정 작업 시에도 팔을 들어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고 타카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인테리어 목공 작업자의 어깨 와순 파열 및 견관절 충돌 증후군, 극상건, 견갑하근 파열이 승인되었습니다. 73세의 건물 미화 작업자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18년간 건물 청소로 인한 업무 관련성으로 우측 견하각근, 회전근 개파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골 질환의 원인: 반복 작업, 중량물 작업, 과도한 힘, 불안정한 작업 자세, 미끄러운 바닥, 어두운 조명, 추운 온도, 정신적 스트레스, 노동 시간, 작업 자수, 작업량, 작업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근골격계 질환에 걸렸을 때 가장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조금 아픈 걸 가지고 참고 일을 하고 하면서 병을 키워서 나중에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빨리 방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를 해서 더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재든 아니면 산재가 아니든 적절한 치료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현장에 복귀를 하는 과정도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결국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서 생기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 현장의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유발 요인, 유해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게 인간공학적인 어떤 자세라든가 중량물 같은 인간공학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업의 강도라든가 뭐 반복 작업의 횟수라든가 이런 노동 강도하고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바꿔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 개선 전후 사례: 수작업으로 육가공해서 3단 컨베이어 벨트에 부위별로 올리는 작업에서 어깨보다 높은 컨베이어 벨트에 5에서 7kg의 중량물을 수시로 올려야 해서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를 2단으로 개선하고 무거운 중량물은 허리 높이 컨베이어 벨트에 밀어 넣을 수 있게 해서 어깨 부담감을 줄이도록 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대형마트 계산대에 종일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허리와 다리 통증에 시달리다 바쁜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의자를 지급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수직적 조직 문화에서 작업자의 업무 자율성과 작업 결정권을 확대하여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적정한 작업자 수, 생산량, 작업 속도를 작업자가 함께 결정합니다. 회사에서 치료비 월급 다 준다는데 번거롭게 산재를 해야 하나요? 재해와 관련된 추가 상병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질병이 재발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산재로 처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상으로 처리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일반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 중대재해의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재가 다발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공상으로 처리할 경우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행위자, 은폐하도록 교사한 자, 은폐하는 것을 공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양벌 주의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직원 등이 동재를 범한 경우 그 행위자는 물론 그 법인도 해당 벌금형에 처합니다. 산재로 인한 불이익은 없나요? 치료를 받은 후 복귀할 때는 원직 복직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의 원인을 개선할 수 없거나 부득이하게 부서를 이동해야 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며 근무 시간이나 급여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휴업 중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 후 3년 안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 탓이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동료 누구라도 언제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산재로 치료받는 것은 동료들과 함께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안정적으로 겪을 수 있게 조금만 멀리 깊게 생각해 봅시다.